예제를 불러보십시오.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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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미야 또? 예. 임오. 임오. 병오. 여자. 병오. 오호. 열받았군요. 임자대운이요. 임자대운이요. 임자대운. 아, 아주 행복하겠네. 예? 고민이 많아요. 친구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예? 지금 저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도 정립 목화죠. 예? 근데 이거는 원진해하고 다 놨죠. 놨죠. 예. 조금 더 세상에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이분 젊어서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오, 미, 신 이렇게 올 때는 번화한 곳에 나가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금화교육하면서, 그러니까 생긴 게 번듯한 데 가서 조직사회 녹이 없으니까 조직사회 중심으로 살았지만 목 없고, 예? 목 없고 뭐 금 팔자에 없는데 금은 왔지만은 수 없는 죄로 뭐 크게 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고, 그냥 먹고 살았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뭐 남편의 덕을 이제 잃어버리는 시기도 왔고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시기도 왔고, 이 사람이 봐봐요. 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너무 바깥에다 신경 쓰고 산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첫째도 폼, 둘째도 폼, 셋째도 폼. 폼이 나야 돼요. 너무 많이 다 그 자체로 이제 관성도 물려 있으니까 이제 저 여자분은 이제 남편이 까먹었다고 하지만 자기도 거기에 일조를 한 게 있어. 내가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이혼하면 다 그놈이 잘못해서 이혼했다 그러지. 다 뭐 자기 잘못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원래.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자대운이면 이제 싹 다 지금 이제 뭐 망그러져 있죠. 근데 조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채웠죠. 네. 수하고 화가 만나면 어떤다고요? 뭐? 한마디로? 힐링하고 싶죠, 이 사람. 예. 직장을 잡으려는데. 이제 옛날처럼 죽기 살기로 일하기도 싫고, 이제 조금 편한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 예? 좀 이제 쪽팔린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정립목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화의 미련을 못 넣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목성화 해가지고, 찾으려고는 하는데, 들어가도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들어가면 사람들 막 이제 이렇게 시비 경쟁하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부딪히면 수대운에는 좀 목이 없으니까 못 견뎌요. 그러니까 힘들지.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상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그래서 힘들겠군요. 당신 마음은 이 두 마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좋은 데 갈 생각을 딱 버리든지, 아니면은 지금 어차피 목화가 와가지고 지금 올 때까지는 목화, 이거 화가 살아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갑, 을, 병, 정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부터 수그라들어요? 무기가 와야 이제 마음이 슬슬 없어진단 말이에요. 설기가 되면서 이제 슛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차피 당신이 그런 미련이 드니 이때까지만 한다는 마음으로 참고, 일단 경제적인 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하세요. 다만 옛날처럼 그렇게 화려한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월급은 좀 작더라도 당신이 편안할 수 있는 직업을, 남을 도와주고 수니까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저도. 네. 그랬더니 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목이 없으니까 땅판. 그러니까 다 믿음 부족.
자기에 대한 믿음 부족. 하면 하는 거지, 뭘 이렇게. 다 정관 좀 편관 하나, 거의 정관이죠? 아, 정제죠, 정제. 예. 편제가 좀 발동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재혼하거나 재혼이요? 재혼은 하겠죠. 예. 재혼은 이제 수가 자꾸 목을 찾으니까,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이제, 결혼도 이게 다 합으로 엮여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혼했는데도 남편하고 교류가 있어요 지금. 해도 지났고. 자축이라는 얘기네요. 참 그러네. 남편한테도 미련이 많고 갖다 쓰자니 애매하고, 예? 다른 놈 또 사귀자니 잘 안 되고. 몇 가지 마음이요? 그러면 선생님 저기서 또 만나서 똑같은 상황의 남자라는 얘기할까요? 정미니까요? 남자 다시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생각, 예. 남자 보는 눈이 바뀌기가 어렵죠. 일단 뭐 화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뽐이 나야 돼. 일단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실체가 밝혀지면 실망을 할사주지만 결혼하기 전에 딱 이렇게 폼이 나고 그때 결혼하기 직전에는 뭔가 그래도 타이틀이라도 있는 데를 다녔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그걸 일깨워줘도 몰라요. 네? 아직도 좀 생긴 거 번들을 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좀 이제.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그 껍데기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적당히만 신경 쓰지. 꼭 빚져가지고 한 사람 빚내가지고 뭐 남이 빚진 할부차 타고 다니면서 사는 무슨 제네시스에 이렇게 무엇이 어디 있는 땅이 뭐 물려받을 게 얼마라든지 뭐 이런 뻥을 치고 다니지. 저분의 배우자의 법 자체는 이미 경제적으로는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이유는 저 여자가 보는 눈이 저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 볼 눈이 없는 거죠. 아직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의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자기 사주를 공부하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마음 공부를 하라 그랬거든요. 네. 마음 공부를.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맛을 들이면 미친 듯이에요. 맛들이가 좋지가 않아.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완전히 빠져들 때는 싹 빠져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설 때는 아주 냉정하게 이제 언제 내가 그러지 않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으로 있으면 문제가 많아요 삶이. 그래서 그 극단적인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뭐 남편 운이 언제 좋아지고 요거 계산하고 찾고 있을 이거 봐봐요. 애매해. 그냥 애매해요. 그죠? 그러면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삶 자체가. 저 남편이도 아니고 남편 아닌 것도 아니고 애인 것도 아니고 애인 아닌 것도 아니고 응? 계속 이놈저놈 여러 놈하고 관계는 있는데
뭐요, 전 남편하고도 연락하고, 여기 애인하고도 연락하고 있고, 어정쩡 주춤하잖아요. 애인 없어요. 예? 없대요. 아, 이제 생긴다 말이에요. 예. 저희 그렇다 해서, 저기한테 덤벼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딱 정리하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태도가 또, 한 번 또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그럴까봐 또 수운에는 얼마나 의식이 많어. 걱정이 많고. 목이 있어야 목으로 막 가는데, 목도 없어가지고는, 예? 목이 안 살아나니까. 이제, 이제 그나마 임묘진 같은 거 올 때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러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이놈이고 저놈이고 와서 덕 보기엔 틀린 거고, 덕을 보려고 결혼한다면 안 하는 게 좋다, 막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거든, 저는. 덕 보려고 결혼하지 마라. 엉뚱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저기 지금 금요 화실상 지금 다 이게 관이 다 있잖아요. 네, 네, 관 있으면 뭐 연에 있는 금요 화실상에 때 시대에 있을 남자는 좀 자식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일에 있으면 나의 배우자 같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금요 화실상 따지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는가요?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이때는 한 남자만 바라보고 이제 살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해대운부터 여기 이제 이렇게 술, 해 이렇게 됐잖아요. 해대운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예,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놈하고. 예? 두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때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추고로 이제 이놈이라도 붙을까. 이놈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이놈도 확실하게 딱 지금 뭐가 되는 형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애매하다고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포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할머니 돼가지고야 뭐가 짝이 지어지네, 이제. 그때사 정신이 있더나. 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내가 볼 때는 그냥 놓고 사는 게 가장 좋고요, 이분한테는. 네,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를, 이렇게, 자기 삶을, 저런 모습의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팔자가 이 모양이 됐구나 깨닫고 앞으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남들 누리는 거 쳐다보고 나도 그거 똑같이 누리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살았는데 자기가. 항상 좋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요즘 뭐 아가씨들 40대도 자기 직장 있으면 결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면 사람이 누구를 쳐다봐요? 자식 쳐다보죠? 예? 자식 쳐다보죠.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기댈 데 없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 결혼해갖고 자식 낳은 여자는 희생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상이 있는 거죠. 결국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양적인 행위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음적인 행위를 받을 일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남편 덕이나 뭔가를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적인 행위, 양적인 행위는 나의 희생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남자를 바라볼 때 저기 어떻게 일단 못 떨어진 거 봤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덕에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대감, 그 기대치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실제로 결혼해서 살면 돌아오는 게 적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때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렇게 살고 싶은가요? 살고 미안해. 그러니까 살고 싶었다기도 하고 살고 싶었건 아닌 살았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걸 배워서 보니까 이게 맞잖아요. 맞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배워서 아스럽구나 알지만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네.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안 됐죠. 불쌍한 거죠.
나도 사람들 상담으로 오면 불쌍해 죽겠어요. 말해도 말도 안 통하고. 그 제가 여기 뒤에 에필로그에 뭐라고 써놨어요. 모든 문제는 그래서 그 142쪽에 421쪽에 무지와 무명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22쪽에 보면은 밑에서 6번째, 7번째 새로운 단락. 무지는 무명에서 비롯된다. 그 전에 쭉 읽어보시면 사물의 이치를 정확히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4번째 쪽에 사물의 이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에 해당한다. 즉 전후사정 모두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지한 것이다. 근데 자기가 무지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무지가 결국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무지와 무명.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마지막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는 것은 곧 무명의 세계를 탈출하는 열쇠요. 무명한 자들은 스스로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의 늪에서 빠져 희노애락의 고통의 파도 속에서 평생 허우적거릴 뿐이다.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최소한 그런 무지의 때를 벗어던지는 사람들이다. 나의 근본을 알고 미래를 헤아린다면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언제나 현재가 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가 될 수 없는 미래는 사람을 망상에 빠뜨릴 뿐이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공부하니 이런 막연한 미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래의 세계, 막연한 미래의 세계, 막연히 좋으려고 그러고 막연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빠져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 없는 판타지 세계에 살아가는 이유도 아니며 현재를 현명하게 잘 살아가기 위함이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환상의 세계도 아니고 믿기 싫은 숙명의 세계도 아니다. 다만 그렇게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좀 이 글이 더 이해가 되시죠? 그 공부를 안 하면 어찌 알겠냐고 이게 뭔 소린지. 예. 여러분은 이제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훨씬 밝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 공부를 하든 뭐 사주 공부를 하든 뭘 해서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공부해야죠. 왜 그런지 알아야죠. 병이 걸렸는데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가 왜 들었는지 하늘이 노해서 감기 걸렸는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지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굿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한 건 뭐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바이러스를 못 이기니까 감기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감기가 또 며칠 만에 나을 거라는 것도 알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조치를 하면. 그게 밝은 거예요. 사주도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숙명이니까 그대로 너희들 살아라? 이건 컨설팅이 아니죠. 본인이 알아들을 준비만 돼 있다면은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을 그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 덕을 구하는 것을 버리고 뭐하고 살아요? 지 록으로 살잖아. 그죠? 그런데 자꾸 수생목을 하니까 남자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금기는 희미하게 남아있잖아요. 남편도 좀 더 보고 싶은 거지. 이해는 가지만,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당신한테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버릴 건 버리고 당신이 취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해서 한 가지 마음으로 일심으로 간다면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 팔자를 가지고도. 그쵸? 그렇잖아요. 석유도 없는 나라에 석유 나기를 기대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무슨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 자기가 알아서. 아, 내가 이렇구나. 몸이 건강이 안 좋겠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암 걸렸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암 걸렸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할 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요. 목이 피어나서 새로운 병도 고칠 수가 있고, 예? 다시 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은 이런 철학이 있단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